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이에일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고 매매 거래량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은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구원인 코올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주택가치는 0.3% 증가했지만 1년 전보다 1.4% 하락한 평균 93만 4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치는 5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요 센터는 이달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크라이스트처치가 1.6%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오로직은 2024년에 전국 판매량이 약 10% 증가하고 가격은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거의 17,000달러 감소했습니다. 엔털레스트.co.nz은 2024년 1월 주택을 구매한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평균 가격이 65만 6,557달러로 2023년 12월에 비해 16,784달러, 즉 마이너스 2.5%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월 예상 평균 가격은 시장의 본격 침체 국면에 있었던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interest.co.nz의 측정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예상 평균 가격은 2022년 4월에 71만 8천 달러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1월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추정 평균 가격은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의 같은 달 하위 4분위 판매 가격 의 116%였으며 이는 당연하게도 첫 주택 구매자가 여전히 시장 최하위에 그룹화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은 2022년 4월 이후 하위 4분위 가격에 비해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20%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저자본 대출을 받은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일치합니다. 1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승인된 모기지 중 31%는 저자본 대출이었는데 이는 2022년 3월 16%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 첫 주택 구입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54만 7천 달러로 지난해 1월 54만 9천 달러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승인된 모기지 건수는 1,503건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29% 증가했지만 2022년 1월에 비해 6%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앙은행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부실 주택 대출은 1월에 10% 이상 급증한 1억 6,1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7억 2,1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실 주택 대출 비율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새로운 월별 수치에 따르면 부실 대출은 1월에 1억 6,100만 달러 증가해 총 총액이 16억 7,8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16억 7,800만 달러는 미납주택 대출의 0.5%에 해당하며 이는 2014년 초 이후 가장 높은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1.2%에 달했던 최고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부실 대출 수치가 1억 6,100만 달러 증가했다는 것은 지난 12개월 동안 총 수치가 약 7억 2,100만 달러, 즉 75%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월의 증가는 부실 모기지 대출 수치가 단기적으로 급증했던 2020년 대유행 봉쇄 기간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증가였습니다. 부실 대출은 낮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앙은행은 공식 현금 금리를 5.5%로 유지하면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금리 완화가 당장 눈앞에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가하는 스트레스는 주택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최신 데이터 발표와 함께 제공되는 요약에서 1월 은행 시스템의 총 부실 대출이 약 2억 6,800만 달러, 7.5% 증가한 3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총 대출금 중 부실 대출 비율이 현재 거의 0.7%에 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은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증가한 부실 대출 금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대출을 분석한 별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부실 중소기업 대출은 1월에 5,400만 달러 증가한 8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부실 대출 비율은 1.05%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부실 채권 총액은 지난 12개월 동안 사실상 2배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은 부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1,100만 달러,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대출 비율은 최대 0.97%에 이릅니다. 농업 부실 대출은 4,900만 달러, 5.1% 증가한 10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베테랑 뉴스 책임자들은 TV3의 뉴스 운영이 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믿습니다. 소유주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지난 수요일 뉴스허브를 오는 6월에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 구제금융은 무산됐습니다. 최대 300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으며 언론인과 평론가,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폐쇄가 민주주의의 나쁜 소식이며 앞으로 더 나쁜 소식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주요 TV 뉴스 서비스 폐쇄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룸 공동 창립자이자 전 TV3 뉴스 책임자인 마크 제닝스는 모닝 리포트에서 뉴스허브의 생존 열쇠는 현재 소유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오후 6시 방송을 발표하자 직원 1명과 함께 30분으로 줄이고 외국 특파원을 없애는 등 대규모 비용 절감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닝스는 국가의 항목을 모두 잘라낸 다음 뉴질랜드의 대형 광고 대행사와 대기업에 가서 더 많은 광고 지분으로 뉴스허브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면 그들 중 다수는 TVNZ이 매우 중요한 시청 부문을 독점하고 잠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닝스는 지상파 TV가 종료되기까지 약 10년이 남았으며 방송사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멜리사 리 방송부 장관은 이것이 전 세계 매체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리사 리는 언론인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전직 언론인으로서 실제로 그들에게 공감하고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실제로 바뀌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텔레비전 박스 앞에 앉아 6시 뉴스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멜리사 리 장관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장관이었던 노동당의 방송 대변인도 모닝 리포트에서 노동당도 뉴스허브를 구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미힝아랑이 포브스는 공익 저널리즘이 실제로 필요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송학교 교사이자 전 TV3 저널리스트인 제프 햄튼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여전히 좋은 고품질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햄튼은 정부가 지역 뉴스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메타와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노동당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햄튼은 단 하나의 텔레비전 뉴스 채널이 나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 상황을 직원과 뉴질랜드의 재앙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당 부대표인 카르멜 셀프로니는 뉴스허브 폐쇄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민주주의에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허브, interla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2원 1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0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4원 6전입니다.